자, EA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주교재 한 권, 그 다음에 이론교재 한 권, 그 다음에 문제집 한 권, 이렇게 총 3권을 가지고 파트 1, 2, 3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1999년부터 미국 세법 강의를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죠. 이 바닥에서 쫓겨나지 않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수강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바닥에서 빨리 합격을 하셔서 벗어나시는 게 진정한 고수다. 그렇게 아시고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개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부교재 이론교재죠. 그러니까 보통 제가 부교재 이렇게 부를 거예요. 첫 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부교재 1페이지 이론교재 1페이지를 펴보시면 자, 시험은 총 3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ndividuals, 개인 소득세법이고요. 그 다음에 파트 2, Businesses, 기업세법, 법인세법을 포함한, 그 다음에 파트 3, Representation, Practices, 그 다음에 Procedures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세무 대리인들이 뭐 각종 대리 업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각종 세무 절차, procedures, 뭐 이런 이제 내용으로 파트 3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트 1, 2는 계산 문제가 어느 정도 나오고요. 파트 3는 계산 문제가 거의 없다. 있어도 한두 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파트별로 100문항씩 멀티플 초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노트를 보시면 scored questions, 각각 100문항씩 중에서 85문항씩이 여러분들 점수에 반영이 돼요. 나머지 15문항은 experimental questions라고 해가지고 not scored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점수에는 반영이 되질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pre-test question이라 해서요. 미리 표시는 안 돼 있어요. dummy question인데 표시는 안 돼 있고 100문항 중 15문항을 이렇게 섞어놓고요. 미리 한번 테스트해서 통계를 내서 다음 정식 문제로 이렇게 채택을 할지 결정을 하기 위한 그런 절차다라고 보시면 돼요. 스펙이 되는 문제도 있고 다시 정식 문제로 채택되는 것도 있고 어쨌든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두 다 푸셔야 돼요. 100문항 다. 그리고 guessing 페널티라는 게 없어요. 추측에 의한 어떤 이 감점 제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00문항을 어떻게든 다 푸셔야 돼요. 다 찍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 3시간 반 동안 파트별로 시험을 보시는데 좀 빨리 푸시는 분들은 한 2시간 반 정도에 푸시고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3시간 반 다 채우고 나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 다음에 패싱 스코어는 기본 40점을 주고요. 만점이 130점인데 105점 이상 이렇게 맞추시면 합격이다. 대충 100문항 중에 한 70여 개 정도 맞추시면 합격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블랙아웃 피리어드라 해가지고 3월부터 4월 말까지 이 2개월간은 3월, 4월 2개월 동안은 시험을 응시하실 수 없습니다. 한참 텍스 시즌이라 요 때는 블랙아웃 피리어드에서 응시 불가능한 기간이다. 그 다음에 레퍼런스이즈 있죠. 그래서 지금 어느 연도 기준 금액 갖고 어느 기간 동안 시험을 보셔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매년 5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각 파트별로 4회까지 응시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10개월이잖아요. 10개월 동안 각 파트별로 4번 응시하신 분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4번 봐야 된다. 3번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그럼 내 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어느 정도 수준 공부하시면 붙는 시험이다. 미국 시험의 특성상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 그런 건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일정 수준 올라오시면 반드시 붙는다.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 시험을 보는데 나는 영어 공부 솟는 지 오래됐다. 이러신 분들 꽤 많이 있으실 텐데 상관없습니다. 용어가 조금 여러분들이 아직 익숙치 않아서 그렇지 이게 영어 실력 테스트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구문 자체는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용어 익숙치 않아서 좀 어렵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하시다 보면 계속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실 거고 또 문제를 풀다 보면 이거 뭘 묻는 문제인가 보다라고 느낌이 와요. 아무리 영어 공부를 지금 손 놓으신 지 오래되셨어도 하시다 보면 느낌이 온다. 시험장에서도 뭘 물어보는지 느낌이 오실 거다.
그 다음에 carry over scores 있죠. 2 years. 이게 뭐냐면, 파트 1, 2, 3. 어느 파트든 지금 합격을 한 날로부터 나머지 두 파트를 2년 이내에만 합격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분 합격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파트가 3개잖아요. 파트 1, 2, 3 이렇게 3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공부 순서 파트 1부터 쭉 순서대로 2, 3 이렇게 제발 좀 공부하세요. 어떤 분들은 꼭 2부터 공부를 하시겠대. 혹은 3부터 공부를 하시겠대. 그런데 요즘 시험 추세가 파트 1 내용이 2에도 나오고 또 3에도 나오고 또 2 내용이 1에도 나오고 3에도 나오고 3 내용이 1에도 나오고 이 2에도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너지 효과를 좀 누리시려면 1, 2, 3 끝까지 일단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 바퀴를 돌리시고 제 강의를 수강을 다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자신 있는 이 파트부터 이렇게 보시는 것을 좀 권해 드릴게요. 시험 응시 순서도 사실은 1, 2, 3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파트 3는 부담이 제일 적은 과목입니다. 그래서 강의 진행도 1이나 2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 이렇게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강의 시간 자체가 파트 3는 1, 2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 돼요. 그래서 제일 부담 없는 과목이 파트 3. 근데 좀 지루해요. 파트 3는 뭐 주로 이제 이론, 개념, 뭐 절차 이런 거 공부하고 또 시험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푸는 문제가 거의 없다 그랬죠? 계산 문제 거의 없어요. 근데 어쨌든 조금 공부하시 제일 수월한 과목이면서 얘는 1, 2에 비해서 조금 더 이렇게 영어 실력이 조금 더 필요하달까? 어쨌든 다 하시다 보면 다 붙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전공이든 뭐 아니시든 불문이야.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뭐 이쪽 뭐 회계나 세무 쪽 공부를 세법적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이해력이 좀 높아서 이해도가 좀 높아서 좀 빨리 붙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만 나는 뭐 이쪽 전공도 안 했고 이쪽 일을 해본 적도 없다. 그러셔도 합격하시는 데는 문제없다. 시간 조금 더 걸릴 뿐이지. 그래서 중간에 포기만 안 하시면 돼요. 하시다 보면 맞고 품으면 언젠가는 붙는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 밑에 홈페이지 있죠. prometric.com/C-Grad라는데 이 시험의 공식 명칭이 Special Enrollment Exam입니다. 특별 등록 시험. 그래서 앞에 이니셜만 따서 C 이렇게 부르고요. 여기 안에 들어가면 이제 샘플 테스트, 튜토리얼, 그 다음에 출제, 범위, 내용 이런 거 다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고 응시도 이 사이트로 하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자주 좀 들어가 보셔야 될 사이트가 오른쪽 하단에 www.irs.gov 사이트 있죠? IRS가 미 연방 국세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영화를 보다 보면 간혹 이제 IRS 에이전트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IRS는 Internal Revenue Service다. 나중에 이제 원 용어는 보실 거고요. 미 연방 국세청 사이트다. 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각종 보고 싶은 신고 양식들 다 PDF 파일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각종 IRS의 발간물들, 퍼블리케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국세청 발간물도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고 각종 양식들, 작성 요령, 인스트럭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전부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주교재로 한번 가볼까요? 주교재. 그리고 문제집의 문제는 다 기출문제고요. 100% 기출문제고 똑같이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응용력 배양에 아주 좋은 문제집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념 설명 쭉 해드리고 그 다음에 각각 관련 문제들을 그때그때마다 풀어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강의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주교재 한번 펴보실까요? 주교재의 목차 한번 보실게요. 자, 그리고 이 지금 주교재의 표지를 보시면요. 미국 세법 해놓고 밑에 Federal Taxation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미국의 세제는 Federal Taxation, State Taxation, Local Taxation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연방세법, 주세법, 지방세법. 그래서 우리도 국세, 지방세 그러듯이 미국도 연방세, 주세, 지방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미 50개 주 및 미국령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이렇게 세법이 바로 페더럴 텍스입니다. 페더럴 텍스 로. 그래서 페더럴 텍세이션, 연방세법, 연방세제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시험 범위예요. 그리고 각 주마다 세법은 약간씩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주세법까지 공부할 이유는 없고요. 그리고 주세법도 다 연방세법에 근거를 하기 때문에 준하기 때문에 혹시 미국에서 실무를 또 한국에서 실무를 하시는 분들도 연방세법을 공부를 하시면 이 주세법도 이 각 주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주세법 세무 절차랄지 뭐 그런 내용들을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연방세법을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해당 주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해당 주세에 대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및 지방세제는 우리가 다루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제 이름 있네요. 제 양력은 이 교재 맨 뒤쪽에 있으니까 제 양력 확인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차 가볼까요? 목차 5페이지 좀 펴보시면 테이블 오브 컨텐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챕터 1 individuals, 이 개인 소득세법이고요. 그 다음에 챕터 2 property transactions, 자산거래 부분이에요. 자산거래, 자산 사고팔고 할 때, 예를 들어 집 사고팔고, 주식 사고팔고, 사업용 자산 사고팔고 하는 것과 관련한 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 부분이 이제 챕터 1과 2가 주로 이제 파트 1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마다 또 챕터 1, 2의 파트 2, 파트 3에 해당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를 보시면 챕터 3 corporations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명 C corporations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법인 소득세, 즉 법인세를 내는 사업 형태가 C corporation입니다. C corporation,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 각 사업연도 우리가 taxable income이라고 부르는데 과세 대상 소득, taxable income에서 얘네들 단계에서 이 법인세, 법인 소득세를 내는 실체다. 그래서 법인세법이에요. 챕터 3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주로 파트 2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 챕터 4 partnerships, 동업기업 과세제도입니다. 동업회사 얘기예요. 주식회사가 아니고 챕터 3에 이 코퍼레이션처럼 주식회사가 아니고 파트너십이라 해가지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갖고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그러한 회사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artnerships. 그 다음에 이것도 파트 2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로 가셔서 챕터 5 S corporations라는 게 보이시죠? S법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S법인. 자, C corporation, S corporation 둘 다 주식회사 형태입니다. 그런데요, 얘는 이렇게 법인 소득세, 법인세를 내잖아요. 근데 이 S corporation은 법인세를 안 내도 되는 법인 형태예요. 미국은 그런 사업 형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C corp이나 S corp은 주식회사 형태, 주주들 모집해가지고 이 자본 끌어다가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 형태고, 파트너십은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 맞는 이 사람들끼리 동업을 하기 위해서 지분 출자해가지고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얘네들도 각 사업연도마다 이 사업 형태들이니까 소득이 있을 거예요. 텍서블한 인컴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 단계에서는 인컴 텍스를 안 낸다라는 특징. 파트너십 단계에서 인컴 텍스 안 내요. 인컴 텍스가 소득세입니다. Scorp 단계에서 텍스 안 내요. 인컴 텍스 안 냅니다. 그럼 누군가 한 번은 내야 될 거 아니냐. 과세 대상 소득이니까 누가 내냐면 파트너십을 구성하고 있는 파트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Scorporation은 주식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주주님들이 계세요. 주주들. 그래서 스탁홀더 내지는 쉐어홀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탁, 쉐어 다 주식의 의미인데요. 홀더 보유하고 있는 자, 즉 주주들인데 얘네들 단계였네요. 얘네들 단계에서 각각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이 taxable income에 대해서 이들 단계에서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들 단계에서 파트너십의 파트너가 Scorp의 쉐어홀더가. 그러면 C corporation도 주식회사 형태니까 뭐 주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있어요. 똑같이 스탁홀더, 쉐어홀더들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 단계에서 인컴 텍스, 법인 소득세 이게 이제 인컴 텍스를 내기 때문에 얘네들 단계에서는
얘네들 단계에서는 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얘네들이 부담을 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 투자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이익 배당을 주는 경우 있거든요. 이익을 나눠주면 디스트리뷰션을 받으면 이익을 받으면 이익 배당, 즉 배당 소득이 생기고 배당 소득에 대한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된다라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동일 소득에 대해서 얘 한번 내고 각사함도 소득에 대해서 이 법인세 차감 후에 순이익을 배당을 했을 때 배당 소득세 대상이 된다라는 동일 소득에 대해서 기본 이중으로 이렇게 과세가 될 수 있다라는 더블 텍세이션 개념이 적용이 되고요. 얘네들은 이 택서블 인컴에 대해서 얘네들 단계에서 한 번만 과세된다 해서 싱글 텍세이션이라는 개념이 적용된다. 싱글 텍세이션 한 번만 과세된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는데 조금 디테일한 설명은 이제 추후 보시기로 하고요. 이런 또 사업 형태도 있구나. S법인이라는 사업 형태. 그 다음에 챕터 6를 보시면 Gift and Estate Others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Gift Tax 있죠? 연방 증여세고요. 그 다음에 Estate Tax 연방 상속세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Exempt Organizations 우리 면세단체라는 것도 좀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6절에서 Income 소득입니다. 안으로 come 들어온다 해서 소득, 텍스가 세금, 리턴이 신고서예요. 리턴 신고서. 그래서 소득세 신고서 preparers, preparation 해주는 자, 작성 대리인, 즉 세무 대리인인데 세무 대리인의 역할, 책임, 윤리 규정, 직무 규정 뭐 이런 것들, 세무 절차 이런 것들 보시는 절이에요. 그 다음에 appendix 보시면 circular number 230라는 거 있죠? 이것도 EA들이 따라야 되는 직무 규정집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CPA도 따라야 돼요. 회계사들도 따라야 되고 변호사들도 대국세청 이렇게 세무 업무를 하려면 요걸 따라야 돼요. circular number 230라는 것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9페이지 가볼게요. 챕터 1 드디어 이제 파트 1 들어가는데요. individuals 개인 소득세법 들어갑니다. 11페이지 보시면 11페이지에 1040이라는 양식 보이시죠? 이게 개인 소득세 신고서 양식이에요. 그래서 Form 1040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좌측 상단에 보시면 Department of the Treasury. Treasury Department가 연방 재무부입니다. 연방 정부의 재무부 얘기고요. 재무부 산하에 Internal Revenue Service라고 보이시죠? Internal Revenue Service. 아까 irs.gov, IRS에서 연방 국세청입니다. 그 다음에 양식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United States 연방, 그 다음에 individual 개인, 인컴, 소득, 텍스세, 리턴 신고서라고 그랬죠? 소득세 신고서다. 그리고 귀속연도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파트 1에 이제 주로 보셔야 될 게 소득세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개인 소득세. 그러다 보니까 이 소득세 신고서 우리가 개략적으로 좀 먼저 살펴봐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게 페이지 1과 2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040 페이지 1, 즉 11페이지,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이 페이지 2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큰 골격, 우리가 파트 1에서 보셔야 될 큰 골격이 이 지금 1040의 페이지 1과 페이지 2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어 정리 하나 하고 갈게요. 자, 우리가 과세연도 혹은 이제 사업자라면 사업연도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tax year 내지는 taxable year 이렇게 불러요. tax year 내지는 taxable year. 과세연도 혹은 사업연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 기간, 요 시점이 개시일이라고 부르고요. 과세연도 혹은 사업연도 개시일. 그 다음에 요 시점이 엔딩, 종료일이에요. 종료일. year end다라고 부릅니다. tax year end. 그리고 요 기간, 요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요 기간을 tax period 내지는 taxable period, 과세 기간 이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1년분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 1년간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한 이 소득 이 생길 수 있겠죠. 인컴이 생길 수 있겠죠. 그 인컴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종합소득세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하듯이 미국도 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있겠죠. 그 날이 언제냐면 다음 연도, 이게 X1년도라면 X1년도 귀속분을 X2년도에
네 번째 달 15일, 네 번째 달 15일, 요때까지 신고 납부해 줘야 돼요. 요 X1년도분, X1 기간분, 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다음 연도 4월 15일이다. 이 4월 15일을 우리가 오리지널 듀 데이트 이렇게 부릅니다. 소득세 정규 신고 납부 기한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이제 1년분 소득을 여기다가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1년분 소득을. 근데 그 소득을 보기에 앞서서 이제 양식 맨 위를 보시면 납세자 성명 있죠? Your first name and initial, last name. 이름, 성, 그 다음에 오른쪽에 social security number, 사회보장번호 기입하는 란이고요. 우리나라 따지면, 주민등록번호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if a joint return, spouse's first name and initial 나와 있습니다. joint return이라는 것은 두 부부가 이 하나의 1040, 하나의 소득세 신고서를 통해서 신고 납부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두 부부 납세자라면 부부라면 둘이 따로따로 이 1040이라는 것을 신고할 수도 있고요. 1040을 통해서 각자 따로따로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할 수도 있고요. 합산해서 그냥 하나의 1040을 통해서 소득세 신고 납부도 가능해요. 그때 같이 신고를 한다면 부부가 하나의 신고서를 통해 그 신고서를 joint return이다 라고 부릅니다. 부부 합산 신고서.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신고서가 joint return이라면, 합산 신고서라면 이제 배우자 성명도 들어가야 되겠죠. 배우자의 last name, 그 다음에 뭐 이제 name, first name, 그 다음에 last name 들어가고 social security number, spouse 거, 배우자 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home address, 집 주소죠. 주소 적고요. 그 다음에 좀 내려와서 보시면 파일링 스테이터스라는 게 보이시죠? 신고 지위 총 1번부터 5번까지 5가지의 파일링 스테이터스가 존재하는데요. 요 해에 처한 이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서 이 파일링 스테이터스라는 게 달라질 수 있고, 각 파일링 스테이터스별로 세율이라 할지, 그 다음에 공제액이라 할지 뭐 이런 것들을 달리 적용토록 해서 이 해에 처했던 이 각 그 납세자들의 상황에 따른 과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이제 뒤에서 또 보시겠죠? 지금은 오버뷰 시간이에요. 이렇게 생겼구나. 정도 큰 틀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여러분들 지금 적으실 필요도 없고요. 쭉 이렇게 생겼구나 정도만 보세요. 그래서 1번에 싱글이라는 단독 신고지라는 파일링 스테이터스도 있고요. 2번에 married filing jointly, 부부 합산 신고지. 파일링이라는 표현은 제출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married, 기혼자가 결혼한 사람이 파일링 제출하는데 jointly, 두 부부가 합산해서 신고한. 아까 joint return 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joint return. 그 다음에 3번 married filing separately도 있죠. MFS 줄여서 MFS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부부 개별 신고지, 부부가 따로따로 신고할 때. 그 다음에 오른쪽에 4번에 head of household라고 있죠. household head래요. head 세대주라는 신고지이고, 그 다음에 5번에 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 있죠. 앞으로 qualifying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올 거예요. qualifying이라는 표현은 어떤 요건들에 이렇게 적격인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요건들에 충족되어지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요건을 충족하는 위도우나 위도우인데 미망인 혹은 호랍이 생존 배우자예요. 생존 배우자, 배우자 사망했을 때 지금 쓸 수 있는 신고지인데 뒤에 꼬리표 달려있죠. dependent라는 것은 부양가족이고요. 부양가족 요건에 충족하는 child, 자녀가 있는 생존 배우자라는 신고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exemptions라는 게 있죠. 이게 인적공제라는 의미고요. 인적공제. 그래서 우리 연말정산 해보신 분들은 좀 익숙하실 텐데 yourself, 본인 공제 받으면 체크. 그 다음에 spouse, 배우자 공제 받으면 체크. 그 다음에 dependents,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들 여기 기입하는 거예요. 부양가족 공제. 그래서 부양가족의 이름, 성, 그 다음에 social security number, 그 다음에 relationship, 관계,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보시면 box is checked on 6A and 6B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number of children on 6C, 부양가족 중에 자녀 수인데 lived with you, 납세자랑 주거를 같이 했던 자녀 수 몇 명, 그 다음에 주거를 달리한 did not live with you, 그래서 주거를 달리한 자녀 수 몇 명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머지 dependents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총 인원수,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인원수를 굵은 박스에다가 집어넣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인컴 섹션이 있죠. 이게 이제 1년 내내 벌어들인 과세 대상인, 즉 세금을 내야 되는 대상인 소득이란 소득은 이 7번 라인부터 쭉 21번 라인까지 거기다 다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좀 보시면 7번 라인에 wage, salaries, tips, etc. attach form W2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시급이든 월급이든 봉사료 소득이든 근로소득을 신고하는 란이고요. 뒤에 W2를 첨부하세요. attach하라고 그랬는데 W2라는 것은 본인이 요 해에 요 과세년도에 근로를 제공했던 일을 했던 그 회사로부터 다음 연도 요때 근무했던 회사로부터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받게 되는 근로소득 내역 및 원천징수 내역서다. 세금 원천징수 내역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첨부를 하시고 W2 상세 내역이 담겨 있는 W2를 뒤에 첨부하시고 총 근로소득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을 7번 셀에 입력하세요. 그런 건데요. 이 7번 셀 쭉 따라가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빈칸들 있죠. 그래서 긴 그 화이트 컬러드 셀, 흰 그 셀은 달러 단위, 달러 단위.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보시면 조그만한 이 지금 크기의 지금 칼럼이 쭉 있는데 센트 단위, 센트. 그래서 몇 달러, 몇 센트 이렇게 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번 라인 보시면 taxable interest, taxable이라는 것은 이제 과세 대상인 interest의 의미는 이자 소득의 의미고요. 뒤에 attach schedule B if required, schedule이라는 것은 부속 명세서예요. 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디테일한 내역, 상세 내역을 뒤에 첨부토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 상세 내역은 스케줄 B를 통해 뒤에 첨부하시고 과세 대상 이자 소득 총액은 이 8A 셀에 기입하세요. 그런 겁니다. 8B tax exempt interest는 tax exempt라는 것은 비과세 대상. 그래서 과세가 안 되는 이자도 있거든요. 그래서 걔는 do not include on line 8A 그래놨죠? 8A 셀에 넣지 말고 8B 셀 왼쪽으로 좀 튀어나온 셀에 집어넣으세요. 원칙 과세 대상이 아닌 소득세 대상이 아닌 소득은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과세 대상 이자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신고해야 하는 것은 다른 과세 대상 소득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기다 신고하라는 건데 그 이유 나중에 보실게요. 9번 라인 ordinary dividends, dividends라는 것은 이제 배당 소득입니다. 이익 배당 받은 거. 요 경우에요. 요 경우 이 주주가 여기 투자를 했어요. 주식 투자. 그러면 투자해줘서 그 투자한 돈으로 우리 비즈니스에서 이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익 좀 나눠드릴게요. 그게 이익 배당인 거고 소득이 생긴 거죠. 배당 소득이. 그렇기 때문에 배당 소득세 대상이 된다. 9번 라인에 배당 소득을 신고하라. 디테일은 스케줄 B를 첨부하세요. 그 다음에 11번 라인에 엘리머니 리시브드 보이시죠? 수입 위자료 이혼수당 받은 거예요. 이혼수당. 그 다음에 12번 라인에 비즈니스 인컴 올 로스 사업소득 및 사업손실액인데요. 인컴 소득 로스 손실 개인 사업자들이 여기 12번 라인을 통해서 개인 사업소득 신고하고 다른 소득과 함께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EA로서 여러분들도 개인 사업자로서 활동을 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신고하는 거예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사업소득. 13번 라인에 캐피털 게인 로스 어태치 스케줄 D 일어났는데요. 캐피탈 게인이라는 것은 자본소득입니다. 그래서 모든 손실과 이익의 캐릭터, 유형은 딱 둘 중에 하나거든요. 자본손익 아니면 그냥 일반 손익이에요. 영어로 캐피탈 게인, 캐피탈 로스 아니면 오리너리 게인, 오리너리 로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대표적인 자본소득은 캐피탈 게인은 주식 투자에 따른 이득입니다. 주식 거래에 따른 이득. 그래서 100에 샀다, 120에 팔았다. 100에 매수하여 120에 팔았다. 매도하였다. 20에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게 자본소득이고요. 투자에 따른 자본소득이고 캐피탈 게인에 대해서 인컴 텍스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 라인에 보시면 IRA distribution이라는 게 있죠. 이건 개인연금 수령액이에요. 개인연금 individual retirement arrangement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인연금 수령액. 그 다음에 그 수령액이 15A셀로 들어가고 15B셀에 taxable amount 그 개인연금 수령액 중에서 과세대상 수령액은 15B셀에 집어넣습니다. 16번 라인에 pensions and annuities 퇴직연금 소득입니다. 퇴직연금 소득, 펜션을 퇴직연금 소득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annuities는 연금 소득인데 어쨌든 16A셀에 연금 수령액 집어넣고 16B셀에다가 과세대상 수령액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 밖에도 17번 라인에 rental real estate, 부동산 임대소득, royalties, 사용료 소득, 그다음 partnership, S corporations 보이시죠? 파트너십의 파트너인자, S corporation의 쉐어홀더인자, 이자한테 과세된다고 그랬죠? 그 부분이에요. 그런 내용도 보실 거고 18번 라인에 farm income loss, 영농손익입니다. 영농손익, 영농인들. 그 다음에 unemployment compensation, 실업급여고요. 실업급여 받은 거. 그 다음에 20번 라인에 Social Security Benefits은 사회보장연금 수급액.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민연금 수급액.
그래서 수령액을 수급액을 20A셀에 넣고 경우에 따라 과세될 수 있거든요. 얘도 국민연금, 사회보장연금 그것도 과세될 수 있어서 과세 대상 수급액은 20B셀에 집어넣어요. 자, 7번 라인에서 20번 라인까지 지금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소득들은 나머지 과세 대상 소득들은 21번 라인에 other income, 기타 소득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22번 라인에서 combine the amounts in the far right column, 맨 오른쪽 그 흰 칼럼의 금액들을 다 더하세요. for lines 7 through 21. 7번부터 21번까지. 그러면 22번 셀 금액이 도대체 뭐냐? This is your total income. 이게 바로 당신의 요 과세년도의 총소득입니다. 과세 대상 총소득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셨던 7번부터 21번 라인, 그걸 다 합산한 22번 라인을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gross income 총소득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gross income. 줄여서 GI. 이게 한 해 동안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 중에 과세되는 소득들 합산액이에요. 총액. 자, 그럼 이렇게 벌기만 하느냐? 쓰기도 했을 거다 이거죠? 그래서 23번 라인부터 이제 빼나가는 항목. 소득에서 빼나가는 항목을 우리나라에서는 소득공제 항목 이렇게 부릅니다. 소득공제. 자, 그리고 제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은 정말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세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분야의 분들을 만나봤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백그라운드가 다양하신데, 저는 이제 여기 초보자들도 이제 공부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계, 세법, 요거에 대해서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다. 이런 이제 분들을 기준으로 강의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어랄지 모르는 것도 익숙하신 분들은 더 빨리 이해를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초보자분들도 역시 그분들 중심으로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해하시는데 어렵지 않게끔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빼나가기 시작하는데요. 25번 라인을 보시면 Health Savings Account Deduction, 건강저축공제라는 거 나와 있고요. 우리가 지금 이 번 것 갖고 이제 빼주기 시작하는데, 이제 지금부터 보시게 될 게 우선 공제 항목이라 해서 above the line deduction이라는 용어를 좀 쓸 거거든요. above the line deduction. deduction이라는 게 뺀다는 의미인데, 소득 공제를 우리가 deduction이라는 용어를 써요. deduction. 소득에서 뺀다. 뺀다랄 때 이렇게 양괄호 표시를 할 겁니다. 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소득 공제는 deduction이라는 용어를 쓴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빼주는 항목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빼주는 거. 그 중에 하나가 이 벌어들인 것 같고 건강저축 계좌에다가 돈을 저축을 했대요. 그래서 앞으로 건강, 그 다음에 교육 이런 거 관련한 각종 세제 혜택을 보실 건데 세금 혜택을 주는 거예요. 정부가. 그래서 이 건강저축 계좌에다가 저축을 했을 시에 빼줍니다. 소득공제로 빼줘요. 그래서 건강 얘기가 나오면 미국민들의 헬스케어 레벨을 인핸스 시키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미국민들의 건강 수준 높이는 것과 관련한 거고, 그다음에 교육과 관련한 각종 세제 혜택은 미국민들의 교육 수준 향상과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세제 혜택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라인에 Moving Expenses라는 것도 보이시죠? 이사비 공제. 미국은 이사비도 공제해주나? 여기서 이사비는요, 개인적인 이사비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직업 관련 이사비만 해당돼요. 직업 관련. 그래서, 근로자라면, 회사가 전근을 보낼 수 있겠죠? 단순 출장 말고요. 연구 전근. 근데 본인은 그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어. 그런데 회사가 이사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없어. 자기 돈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겠죠. 계속 그 회사에서 월급 받고 싶은데 지금 전근을 보내는데 거기는 가서 그 회사 계속 다니고 싶어요. 그러면 이 디덕션이라는 거, 특히 이제 어버브 더 라인 디덕션이라는 것은 왜 빼주느냐면, 왜 이 과세 대상 소득 아래쪽에서 빼주느냐면, 많은 경우 이 텍서블한 그로스 인컴, 과세 대상 총소득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바로 밑에서 대응시켜서 빼주는 거거든요. 과세 안 되게, 소득세 대상이 안 되게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보신 무빙 익스펜스 같으면 근로자라면 아까 잠깐 보셨던 여기에 7번 라인에 근로소득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과세대상 근로소득과 관련한 지출의 성격을 갖는 이삽이니까 그 아래쪽에서 빼주는 거예요. 계속 거기 가가지고 택서블한 셀러리, 택서블한 웨이지 그거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거 과세대상 소득을 지금 소득과 관련해서 지금 자기 돈 들여서 이사를 가는 거기 때문에 직업 관련 이사비 공제가 가능한 거고요. 사업자도 받을 수 있어요. 사업자도 지금 현 거주지에서 도저히 사업을 못 하겠어. 해서 그러니까 현 거주지에 가까운 곳에서 지금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저기 원격지에서 먼 곳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도저히 출퇴근이 불가능해. 그럼 이사를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사업 때문에 이사를 가더라도 그 본인 돈으로 간 이사비 공제가 여기서 무빙 익스펜스 디덕션이 가능해요. 왜 그러냐? 여기 12번 라인에 아까 비즈니스 인컴 개인 사업 소득 보셨었죠? 그 텍서블한 비즈니스 인컴 프로덕션 즉 과세 대상 사업 소득 창출과 관련한 지출이라 해서 여기 직업 관련 이사비 공제로 빼주는 겁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이사비는 공제가 안 돼요. 그런 얘기도 앞으로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이 18번 라인에 self-employed, simple and qualified plans 뭐 이런 것도 보시죠. 자영업자들의 은퇴연금 저축공제들인데요. 그것도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31번 라인에 엘리머니 페이드 지급 위자료 공제, 지급 이혼수당 공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IRA deduction이라는 것은 개인연금 저축 공제, 그 다음에 student loan interest deduction, 학자금 대출이자 공제, 그 다음에 tuition and fees, 교육비 공제, domestic production, activity deduction, 국내 생산 활동 공제, 이렇게 각종 디덕션들이 인정이 돼요. 그리고 양식은요, 1040 양식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IRS 사이트요. irs.gov 사이트 들어가서 그 윈도우에다가 1040 이렇게 딱 치시면 가장 최근의 양식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양식 이 1040 페이지 1, 페이지 2 출력하셔가지고 옆에다 딱 놓고 지금 어디쯤 나가고 있나 강의가 진행되고 있나 이렇게 확인해 가시면서 이렇게 수강을 하시면 훨씬 이해도 잘 되시고 기억에도 오래 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중간마다 제가 지금 백그라운드 데이터라는 걸 좀 넣어놓은 게 있고요. 그 데이터를 근거로 좀 1040을 작성을 과거에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첫 시간에 핸드아웃으로 걸어드릴 테니까 그걸 옆에 놓고 또 이 참고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36번 라인을 보시면 23번부터 35번을 다 더하래요. 합산을 해서 36번 셀에 집어넣으랍니다. Add lines 23 through 35. 그래서 37번 라인에서 보면 subtract line 36 from line 22. 22번 셀에서 36번 셀 금액을 빼보세요. 그래놨죠. 22번 gross income에서 36번 셀을 빼세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This is your adjusted gross income이 나옵니다. 22번 셀 금액이 이거라면 gross income 36번 셀 금액이 이거예요. above the line deduction 합객. 우선 공제 항목, 우선 소득 공제 항목 합객. 빼고 나면 뭐 나온다고요? 37번 라인에 adjusted gross income이 나온다고. 이런 차감 조정, 빼는 조정, 이러한 adjustment, negative adjustment를 한 후에 adjusted 된 조정 후에 총소득 gross income이 나옵니다. 표현이 GI에서 AGI로 바뀌었죠. GI였던 게 일단 우선적으로 빼줄 거 빼주고 난 뒤에 AGI라는 게 나왔어요. 바로 요 AGI라는 금액이 1040 1040의 페이지 1과 페이지 2를 구분하는 라인입니다. 즉, 요 37번 라인 금액이 바로 페이지 2의 38번 라인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 절차를 또 진행하게 돼 있어요. 넘겨보실까요? 자, 1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amount from line 37 AGI 가져오세요. 그래놨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절차 밟아야 돼요. 40번 라인을 보시면 RMI deduction from schedule A or your standard deduction C left margin 그래놨죠.
그래서 RMA 디덕션은 스케줄 A를 통해서 가지고 와라라고 했는데 바로 다음 페이지 13페이지에 스케줄 A를 보실 수 있어요. RMA 디덕션이라고 나와 있죠. 항목별 공제. 그래서 Medical and Dental Expenses 의료비 공제 부분이고요. Tax is paid 납부 세금 공제. 그 다음에 interest paid 지급이자 공제, gives to charity 기부금 공제, casualty and theft losses 재난 도난 손실 공제, job expenses and certain miscellaneous deductions 업무 관련 비용 및 특정 기타 공제, other miscellaneous deductions 그 밖의 기타 공제에서 total RMA deduction 총 항목별 공제액 그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항목별 공제액이 29번 셀인데요. 29번 셀 금액을 12페이지 1040 페이지 2 40번 셀에 넣던가 혹은 스탠더드 리덕션 C left margin 왼쪽 여백을 보세요 그랬는데요. 표준 공제 제도라고 부릅니다. 스탠더드 리덕션 표준 공제.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위아래로 긴 줄이 있고요. 그 긴 박스가 있고 중간 부분에 보시면 아까 잠깐 보셨던 각 파일링 스테이터스별 표준 공제액이 요 해에 적용되어지는 표준 공제액들이 쭉 있어요. 그 표준 공제액 해당 파일링 스테이터스 신고 지위로 받을 수 있는 스탠더드 디덕션 어마운트와 표준 공제액과 그 다음에 스케줄 A 13페이지 맨 하단에 29번 셀 RMA 디덕션 항목별 공제액 둘 중 큰 금액을 이 40번 셀에서 공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맥스 둘 중 큰 금액 스탠더드 디덕션 금액과 RMIzed 디덕션 금액 둘 중에 큰 금액을 뺄 수 있더라. RMI 디덕션은 실제 의료비 지출이랄지 또 실제로 입은 재난 손실이랄지 또 실제로 행한 기부금 지출액이랄지 그런 것들 공제받을 수 있는 곳이고요. 그런 어떤 실제 지출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공제 제도가 스탠다드 디덕션 제도예요. 그래서 둘 중에 큰 금액을 빼면 되는데 미국 납세자 중에 한 70% 정도는 이 표준 공제를 받습니다. 한 30% 정도가 이 RMA 디덕션을 받고요. 자, 그 다음에 42번 라인에 exemptions라고 나와 있고요. 아까도 exemption이라는 용어 보셨었죠. 앞에서 페이지 1에서. 그래서 본인 공제다, 배우자 공제다, 부양가족 공제다 이렇게 보셨었는데 아까 인원수 곱하기 이 해에 인정되어지는 1인당 인적 공제액을 보실 수 있어요. 42번 라인 쭉 따라가 보시면 multiply 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인원수 곱하기 이 인적 공제액, 1인당 인적 공제액에서 인적 공제액을 처리하는 라인이 바로 42번 라인. 우리 인적 공제라는 용어, exemption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exemption. 일종의 기초 공제의 의미인데, 기본적으로 빼주겠다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소득 공제는 deduction, 인적 공제는 exemption이라는 용어를 쓴다. 용어 정리. 그래서 얘까지 빼고 나면 43번 라인에 taxable income이 나오는데 taxable income 바로 이 taxable income이라는 것에 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tax rate, 세율. 자, 드디어 TI가 되었습니다. TI. AGI가 드디어 TI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과세 표준, 과표 이렇게 불러 줄여서 과표. 세율 적용 전 인컴 과표 과세 표준. 과표에다 세율 적용하는데 이 세율은 초과 누진세율 구조라 해가지고요. 요 지금 과표를 딱딱딱딱 각 파일링 스테이터스 신고 지위별로 과표 구간을 딱딱딱딱 나눠놓고요. 그 구간에 따라서 세율을 이렇게 달리 적용을 해요. 그래서 한 과표 구간을 초과하는 구간은 더 높은 세율에 적용을 받게끔 그 윗구간은 더 높은 세율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만약에 taxable income이 많은 자 같으면 더 높은 세율 구간에 이 소득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높은 세율에 적용을 받는 소득 구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taxable income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은 더 많아지겠죠. 일종의 이제 조세 형평 차원에서 소득이 많다면 세부 부담도 많이 져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taxable income에다가 세율 적용해서 나온 게 44번 라인의 tax입니다. tax. 그리고 세율표는 여러분들 그 부교재에 3페이지 펴보실까요? 이론교재 3페이지 Federal Tax Rate Schedules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각 파일링 스테이터스별로 싱글, 그 다음에 좀 내려보면 married filing jointly와 qualifying widower, 그 다음에 married filing separately. 다음 페이지 보시면 head of household까지 총 5가지 신고 지위별로 이렇게 세율표가 나와 있죠. 세율표. 그래서
맨 왼쪽이 과표 taxable income이고요. 그래서 각 구간별로 지금 맨 아래 구간부터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적용되어지는 세율도 세 번째 칼럼에 보시면 쭉 높아지는 것이죠. 쭉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과표 구간별로 이렇게 세율을 적용해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각 파일링 스테이터스별로 각 과표 구간별 시작 금액과 끝 금액의 차이를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해에 처했던 그 상황에 맞춰서 납세토록 하겠다, 과세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구조가 초과 누진세율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산출된 세액이 44번 라인의 텍스인데, 그 텍스라는 표현을 우린 좀 바꿔볼게요. gross tax liabilities다. 원용어를 써드릴게. gross 총액 텍스 세금인데요. 세액을 우리가 tax liabilities다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정규 소득세예요. regular income tax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제는 더 이상 소득 인컴이 아닙니다. 세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제는 세액이에요. 세금 액수, 세액. 자, 근데 45번 라인에 alternative minimum tax라는 것도 보이시죠? 이게 최저한세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규 소득세 외에도 다른 세금도 같이 신고 납부해야 되는 납세자들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뭐 지금 보셨던 alternative minimum tax 같은 거, 최저한세 같은 거. 그래서 최저한세 제도도 한번 보실 거고. 그다음에 48번 라인에 foreign tax credit 보이시죠? 이게 외국 납부 세액 공제라는 건데요. 이제 앞으로 credit, tax credit이라는 용어 보실 건데, 세액 공제 제도. 소득 공제, 소득을 줄이는 게 소득 공제라면 세금 액수를 줄이는 게 세액 공제예요. 세액 공제라는 용어 나왔네요. 소득 공제 디덕션, 인적 공제 이그젬션, 세액 공제 크레딧 아시겠죠? 세금 액수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foreign tax credit, 외국납부 세액 공제라는 것도 있고, 49번 라인에 credit for child and dependent care expenses, 자녀 및 부양가족 보호비용 세액 공제, 50번 라인에 education credit, 교육비 세액 공제, 그 다음에 뭐 51번에 retirement savings contribution credit, 그래서 퇴직연금 저축 세액 공제, 그 다음에 child tax credit, 장려 세액 공제, 뭐 residential energy credit, 주거 단위별 그 뭐 에너지 전략과 관련한 시설 세액 공제 뭐 등등 이런 크레딧들이 쭉 있죠. 그래서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7번 라인에 self-employment tax, 자영업자들의 자영업세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자영업세라는 것도 자영업자들은 같이 신고 납부해야 돼요. 자, 그런 식으로 쭉 가고요. 그 다음에 66번 라인에 earned income credit, 근로장려세액 공제라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근로장려금 제도가 있죠. 똑같은 건데, 그런 것도 있고, 쭉쭉쭉 내려가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산출되는 지금 세액이 있고요. 거기에서 이 미리 낸 걸 지금 빼는 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뭐 63번 라인에 보시면 쭉 가시면 this is your total tax 있고, 그 다음에 추가 절차가 또 있긴 한데요. 우리가 좀 단순화를 위해서 tax credit 같은 거 빼고 나면 이제 net tax liability가 나오는 거예요. 네트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스에서 이제는 이런 것들 가감하고 그렇게 해서 net tax liability 최종 산출 세액이다. 최종 계산돼서 나온 산출세액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최종 산출세액을 한 방에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 최종 산출세액이 1년분 세금이잖아요. 1년분 소득에 대한 세금이에요. 근데 이거를 4월 15일 날 한 방에 내라고 그러느냐? 그럼 부담되겠죠. 여러분들이 납세자 입장이라면 1년분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한 번에 내라면 되겠습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곤란해요. 왜냐하면 적시에 조세 수입을 확보를 해야 각종 사업을 수행할 텐데 이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 가지 미리미리 좀 내는 제도가 있어요. 하나는 소득의 원천이 생길 때마다 그때마다 내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근로자 같으면 근로소득 급여 받을 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이 사업주 측이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하는데 원천징수 의무자들이 급여 지급에 앞서 그 세금 부분만 미리 떼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한 거, 소득의 원천에서 미리 뗀 거, 그거를 이제 납부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원천징수 제도를 우리가 위드홀딩 한다고 얘기를 해요. 위드홀딩. 그래서 원천징수 제도를 통해서 소득의 원천이 생길 때마다 소득세 낼 능력이 생기잖아요. 소득이 생겼으니까 그 능력이 있을 때 떼서 이렇게 미리 납부토록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 예납 제도라는 것도 있어요. 중간 예정 납부 제도. 미리 추정을 해가지고 추산을 해서 미리미리 내는 거야. 본인의 소득을 중간중간마다. 그래서 estimated tax payments. 이러한 이제 원천징수제도나 중간연합제도를 통해서 미리미리 내는 거야. 미리미리 내요. 그리고 나서 이때 가서 이제 정산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연말정산 해보신 분들 아시죠? 미리미리 다 떼간 거. 그래서 뭐 13월에 월급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은 더 내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요때 이제 정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받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미리 낸 게 본인이 소득이 생겼을 때 미리미리 낸 게 더 많다라는 얘기예요. 본인이 내야 될 금액보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얘가 100이다. 최종 산출세액이 예를 들어 100이에요. 근데 미리미리 내도록 하는 거예요. 얘를 미리미리. 그렇다면 이제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이 정부 입장에서는 미리미리 이렇게 납부를 받기 때문에 적시에 조세 수입을 확보를 해서 세수를 확보를 해서 각종 사업들을 수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소득이 생길 때마다 혹은 이렇게 중간 연합제도를 통해서 분산해서 미리미리 내니까 나눠서 내니까 이렇게 부담이 좀 덜한 거고요. 한 번에 내는 것보다 1년분 세금을 한 번 내는 것보다. 그래서 이걸 기납부 제도라고 얘기를 하고 프리페이먼트다라고 불러요. 프리페이먼트. 그래서 withholding 원천징수나 estimated tax payments 중간 예납을 통해서 미리미리 내. 정산해봐야 되겠죠? 미리 낸 게 얼마나 되는지. 경우에 따라서 90 미리 낸 게 이럴 수도 있고 110 미리 낸 게. 왜냐면 뭐 추산해가지고 추정해가지고 내는 거기 때문에 딱 맞춰서 못 낸단 말이죠. 이렇게 미리 낸 걸 빼봐요. 그러면 100이 최종 산출세액인데 미리 낸 게 90이니까 아직 덜 납부한 게 10이 있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미리 낸 게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환급받아야 될 세액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얘를 빼보면 tax due 아직도 기납부세액 차감 후 납부해야 할 세액이 남아있는 납세들도 있을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 미리 낸 게 많아서 tax 리펀드 환급 텍스 리펀드를 받아야 되는 납세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75번 라인을 보시면 옆에 리펀드라고 나와 있죠. 환급 받는 경우에요. 미리 낸 게 많아. 환급. 그래서 옆에 지금 account number 지금 환급 받기 위한 계좌번호 입력하는 난도 있고 그래요. 환급 받는 게 번거롭다. 왜? 다음 연도에도 또 바로 중간 연합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나 환급 직접 안 받고요. 그 환급 받아야 될 세액을 다음 연도 이렇게 중간 예납액으로 충당할 거예요라고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77번 라인이 그거예요. 만약에 이 환급 받아야 될 세액을 다음 연도 estimated tax 중간 예납액으로 충당코자 한다면 여기다가 입력하세요. 그럼 되는 거죠. 그럼 납세자 입장에서도 환급 받았다가 다시 또 중간 예납하고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번거로운 그러한 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고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환급해줬다가 도로 납부받고 번거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는 방법도 있다. 그 다음에 78번 라인에 보시면 amount due owe라는 부분도 보이시죠? 이거요. 아직도 차감 후에 납부해야 될 세액이 남아있는 경우 tax due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ign here 납세자 서명하는 난 있고 그 다음에 맨 밑에 paid preparer use only라고 있죠? paid라는 것은 보수를 받고 수수료를 받고 신고서를 작성 대행한 자의 의미고요. 수수료를 받고 작성 대행한 자 여기다가 또 신고해야 될 내용들 지금 신고하는 거예요. 본인 서명도 하고 그리고 맨 오른쪽에 하단에 보시면 PTIN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 피튼 이렇게 부르고 피튼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시험 보시려면 발급받아야 되는 번호입니다. 그래서 preparer 피튼 preparer 대리인이야, 세무 대리인. 텍스 세금과 관련한 identification 식별 number 번호.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응시하시려면 이 피튼 발급받아야 돼요. 피튼 이거 없으면 시험 응시 못해요. 그래서 이것도 또 발급에 뭐 비용도 들고요, 시간도 소요되기 때문에 특히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지금 발급 신청을 하시는 게 좋겠고, 저희 학원에 그 담당 직원이 있어요. 그분도 EA인데 그분한테 요 피튼 발급 절차 같은 거 물어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전화든 아니면 그 채팅창이든 아니면 그 홈페이지 뭐 질문 코너 공부 질문 말고 자유 게시판 같은 거 이용을 하시던가 해가지고 발급 절차 같은 거 여쭤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피튼만 있으면요, 수수료를 받고 신고 작성 대행이 가능해요. EA 자격이 없어도, CPA 자격 없어도 가능해. 근데 그 일밖에 못해요. 이 피튼만 있는 분들은 신고 작성 대행만 수수료를 받고 그 업무만 하는 거예요. 근데 EA는, 인롤드 에이전트는, 미국 세무사는 여러 가지 다른 대국세청 전문가로서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A에 비해서 이제 CPA는 더 많은 영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뭐 회계 감사랄지 등등 더 많은 영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EA는 이제 조세 전문가고요. 세무사로서 세무 전문가고. 자, 그렇게 지금 페이지 1과 페이지 2가 구성이 되어 있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파트 1에서 보셔야 될 큰 골격 페이지 1과 2인데 그거를 좀 단순화 시켜 놓은 거예요. 개인소득세 산출 구조. 다시 한번 보시면 1년 동안에 과세대상 소득이란 소득은 그로스 인컴 안에 다 넣어야 된다. 일단 다 넣어야 돼요. 그 다음 빼기 시작한다. 우선적으로 빼주는 게 above the line deduction. 이 라인이라는 것은 페이지 1과 페이지 2를 구분하는 라인을 의미한다. 그 위쪽에서 우선적으로 빼준다는 의미의 above the line deduction. 우선 공제 항목. 얘는 주로 이 taxable한 gross income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니까 아래쪽에서 빼준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AGI다. Adjusted then Gross Income이다. 그 밑에서 이렇게 빼주는 것들이 있고, 얘를 특히 below the line, above the line, below the line deduction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표준공제와 항목별 공제 둘 중 이 큰 금액을 뺄 수 있고, 인적공제라는 것도 뺄 수 있다. 그래서 이 표준공제 제도 무조건 지금 뺄 수 있는 거거든요. 특정 지출이 없어도 얘는 뺄 수 있어. 얘와 함께 더불어서 인적공제라는 것도 무조건 빼주는 것이죠. 요건만 갖춘다면 무조건 빼줘요. 그러니까 얘 플러스 얘 금액은 스탠다드 엑션 플러스 이그젬션 금액은 여기까지 흘러들어가지 않겠죠. 과표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과세가 안 되는, 소득세 대상이 안 되는 기본 소득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떤 뭐 의료비 지출이랄지 또 뭐 기부금이랄지 기타 다른 뭐 또 재난 도난 손실이랄지 그런 게 없어도 기본적으로 각 파일링 스테이터스별로 정해놓은 이 과세년도의 표준공제만큼 무조건 빼준다는 거죠. 특히 이제 저소득자들은 이런 제도가 없어버리면 고스란히 소득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표까지 흘러들어가서 소득세 대상이 되는데, 이렇게 특정 지출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빼주면 과세가 안 되는 기본 소득이 보장된다라는 그러한 어떤 취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적공제를 통해서 또 1인당 일정 금액씩 또 빼주는 거예요. 과세가 안 되게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둘은 빼주는, 그 특정 지출이 없어도 빼주는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탠다드 디덕션은 얘가 적거나 없는 사람들 요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더 많다, 표준공제액보다 이게 더 많다면 이걸 빼면 되는 거고요. 좀 큰 금액 뺄 수 있고 인적공제까지 빼고 나면 과표가 나오는데, 아니 그로스부터 출발해서 그냥 쭉 디덕션 빼나가면 될 건데 왜 AGI라는 걸 한번 거치느냐,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요. 이 AGI가 뭐냐면, AGI가
자, 과세대상 소득에서 얘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어떤 비용들을 우선적으로 지금 비용이나 손실 같은 거를 직접 바로 대응시켜서 빼주고 나면 이 해에 이 사람의 실질적인 소득이 나와요. 그래서 이 AGI가 나오면 이 AGI를 바탕으로 각종 지금 뭐 공제 혜택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차등 적용을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의료비 공제다. 아이러메 딕션의 첫 번째 항목이 의료비 공제인데 이 AGI의 이 당의 이 AGI의 일정 비율을 딱 계산토록 해가지고 일정 비율을 AGI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공제 대상 의료비만 공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그러면 같은 의료비 지출이 있어도 납세자 간 AGI 차이가 있을 텐데요. AGI가 많은 사람은 의료비 공제 혜택이 줄어들어요. 소득이 많기 때문에. 소득이 많으면 공제 혜택도 줄이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GI가 많은 사람은 의료비 공제액이 같은 의료비 지출액이 있는 두 납세자가 있다 할지라도 AGI가 많은 납세자는 의료비 공제액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AGI가 소득이 적은 사람 같으면 의료비 공제액이 더 많아져요. 그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무를 하신다면 가급적이면 이 AGI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게끔 위쪽에서 최대한 공제를 많이 지금 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같은 값이면 위에서 공제를 많이 받게끔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얘를 최대한 낮추면 기준소득이 지금 낮아지기 때문에 각종 어떤 지금 비과세 혜택이랄지 공제 혜택이랄지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먼저 구한 후에 실질적인 소득을 구한 뒤에 얘를 바탕으로 이런 아이러메 딕션 같은 걸 계산토록 하고 또 이그젬션 감액 같은 것도 시켜요. AGI가 많으면 이그젬션 기초공제액, 아까 인적공제액도 이 감액 규정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점점 줄어들어요. 줄어들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먼저 지하에서 어버브 더 딕션을 뺀 후 실제 소득을 구하고 얘를 바탕으로 각종 이런 것들을 처리케 하더라. 아래 거. 그래서 과표 나오면 세율 적용하더라. 누진세율 구조라. 이렇게 과표가 더 많은 사람일수록 높은 세율에 적용을 받는 구간들의 소득들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정규 소득세를 구하고 기타 조세 합산하고 세액공제제도. 디덕션과 크레딧의 가장 큰 차이는 디덕션은 소득을 줄이기 때문에 세율 적용 전에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텍스 라이빌리티 일부를 줄이기 위해서 디덕션, 예를 들어서 세율은 실제는 초과 누진세율 구조지만 그냥 플랫한 단일 세율을 가정을 해봤을 때 간단하게 단순하게 50% 세율이다. 절반이 세금이다. 1불 절세하려면 1불 줄이려면 디덕션을 통하면 2불의 디덕션을 받아야 소득 2가 줄어서 2 중에 50%인 1불의 절세 효과가 나겠죠. 2불. 그런데 세액공제는 바로 세액 자체를 달러 포 달러로 대응시켜서 줄이는 거기 때문에 세액 일부를 줄이기 위해서 세액공제는 1불만 주장하면 세금 액수가 1불만큼 그대로 줄어드는 그런 차이가 있다. 그 밖에 또 깊이 들어가면 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세액공제에 차감을 해서 최종 세액 산출하고 미리 낸 기납부세액을 빼서 이렇게 텍스 듀, 아직도 차감을 납부해야 될 세액이 있는지, 텍스 리펀드, 환급받아야 될 세액이 있는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13페이지까지 대략적으로 지금 보신 거고요. 14페이지부터 이어서 두 번째 시간에 좀 보시기로 해요. 쉬시겠습니다.